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예제들을 한번 향상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EX를 5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게시판을 만약 만든다 그러면 게시글 목록이 있을 거고 또 게시글 조회가 있을 거고 추가 수정 삭제가 있는데 이런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들을 목록할 때는 게시글 목록을 제공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코드를 작성하고 또 조회할 땐 조회하는 데서 작성하고 그러질 않고요. 데이터베이스 작업들은 전부 한 클래스에다 전부 다 모아놔요. 그래야지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놓는 그런 그 오브젝트를 DAO라고 불러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리스트, get, add, delete, update 이 5개에서 나온 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요 메서드들을 전부 student DAO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 곳에다 모아 보겠습니다. student DAO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만든 거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만든 걸 보면 리스트 할 때도 데이터 소스를 또 구하고 그쵸? add 할 때도 데이터 소스를 구하고 데이터 소스 하는 게 조회, 추가, 수정, 삭제 다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소스를 한번 정해 놓으면 사실 새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컨스트럭터에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멤버 변수로 선언한 다음에 컨스트럭터에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면은 각 메서드에서는 그냥 그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서 커넥션을 얻으면 돼요. 그쵸? 메서드 상단에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DAO에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list ex 보면은 이제 여기 prepare statement에서 SQL문 이렇게 쓰고 또 뭐 추가하는 거에서 보면 SQL문 이렇게 prepare statement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용한 이 SQL 문장들이 바뀌지 않고 한번 정의되면 그냥 끝나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한번 정의되는 문장인데 add student 할 때마다 이렇게 스트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지정해 줄 필요 없이 DAO에서 모든 쿼리를 미리 상단에다 다 이렇게 파이널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SQL문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파이널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list student, 뭐 get student, add student, update student, delete student 해갖고 이렇게 SQL문 5개를 다 정해 놓은 다음에 실제로 메서드에서는 여기다가 그 파이널 스트링을 그냥 변수를 이렇게 삽입하게 됩니다. 그쵸? 그럼 이 메소드를 getStudent를 호출할 때마다 그때마다 스트링이 새로 정의되는 게 아니고 미리 정의된 파이널 스트링을 계속 사용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딜리트까지 다 이렇게 메소드를 이 학생 테이블에 목록 조회, 한 건 조회, 추가 수정, 삭제하는 모든 메서드들을 다 한 곳에다가 모아놓 이렇게 student DAO라는 한 곳에다 모아놓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한 곳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이 DAO를 사용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아까처럼 list ex를 list ex using DAO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student DAO는 new student DAO 이렇게 DAO를 인스턴트화 시킨 다음에 DAO에서 list student를 하면은 그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만든 걸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get을 하겠다.
근데 4번을 한다. 그러면 주지훈이 나오겠죠. 예, 4번 주지훈 나올 거고. add도 보면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황우수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황우수래 이렇게 하면은 넣은 다음에 리스트로 한번 이렇게 돌려봤어요. 잘 들어간지 확인해 보려고. 그쵸. 그래서 5번에 황수래가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서는 3번을 컴퓨터공학과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3번을 이기자 말고 지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수정했죠. 수정한 다음에 리스트를 한번 해보면 여기 다 지자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딜리트로 2번 최고봉을 날리겠습니다. 학생을 삭제했습니다. 그럼 날라갔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DAO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액세스하는 거를 다 DAO에다 몰아놨잖아요. 이렇게 뒤에다 몰아난 다음에 이 DAO를 사용할 때, 이 DAO를 사용하는 이런 클래스들은 그냥 이 DAO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냥 일반 메소드처럼 그냥 호출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DAO를 호출하는 이 메소드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게 뭐 컨트롤러나 서비스 오브젝트에서 DAO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DAO를 사용하는 얘는 리스트 센트로 호출하면 그냥 학생 목록이 나온다 이러는 거를 다 이제 일반 메소드처럼 DB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호출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아까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각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DAO에서 다 작업을 해놓고 다른 데서 이제 호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JSP를 할 때도 화면 목록 보기, 화면 추가하기, 수정하기 할 때도 해당 JSP에서 DB에 접속해서 목록을 갖고 오지 않고요. DAO를 만든 다음에 해당 JSP는 그냥 DAO를 호출해서 목록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스튜던트 DAO를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 스튜던트 DAO 오브젝트가 사실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 JDBC API들은 이 커넥션 얻는데 실패하거나 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하는데 실패하거나 또는 뭐 SQL명이 잘못돼서 SQL 쿼리나 SQL 업데이트인데 실패하거나 그렇게 뭔가 작업을 할 때마다 다 잘못되면 SQL 익세션을 던져요. 그래서 SQL 익세션을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해갖고 하는 작업을 항상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캐치를 해갖고 이제 뭐 에러가 나면 에러 로그를, 이건 에러 로그 출력이에요. 에러 로그를 출력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실제로 리스트를 받는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스튜던트 DAO 한 다음에 리스트 수준을 호출했어요. 이 DAO를 호출하는 컨트롤러나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 DAO에서 익세션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DAO가 익세션이 발생했으면 익세션을 넘겨줘야 되는데 익세션을 던져주지 않고 DAO가 자체적으로 익세션을 처리하고 실제로 따로 처리한 것도 없이 그냥 에러가 났다는 사실만 출력을 해버리고 그냥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얘를 이제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트 서치가 우리가 이제 웹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잘못됐으면 뭐 지금 뭐
뭐 에러가 있습니다. 뭐 관리자한테 문의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화면을 띄워준다라든지 뭔가를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DAO에서 그냥 이 세션을 확 먹어버린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 DAO를 호출하는 뭐 화면이나 뭐 컨트롤러나 서비스 얘네 입장에서는 이 세션이 났을 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션이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 세션이 뭐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처리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DAO에서 이 세션을 다 먹어버려 갖고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DAO에서는 사실 이 세션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록조의 리스트 스튜던트를부터 하나씩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익세션을 출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출력만 하면 끝내면 안 되고 출력하고 나서 이걸 던져줘야 돼요. 이렇게 throw 던져주면 얘가 지금 SQL 익세션을 던지니까 여기 throws SQL 익세션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익세션 났을 때 던져버렸기 때문에 뭐 리턴을 사실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턴을 그냥 여기서 하면 되죠. 이거 RS 클로즈 뺄게요. 여기서 하면 되고 이것도 이 상단에서 정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이 리스트를 리턴을 시키고 그쵸? 익세션이 발생했을 땐 익세션을 던져버려요. 익세션을 던져버리니까 이 뒤에 리턴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커넥션을 클로즈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클로즈하고 이건 지금 try with resources 구문에 의해서 이거는 finally에서 클로즈를 하는 거잖아요. finally는 익세션이 발생해서 throw를 하건 아니면 리턴을 하건 finally는 하고 리턴을 해요. 이것도 finally를 하고 throw를 해. 그러니까 익세션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리턴할 경우에나 다 이 prepared statement나 커넥션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list ex using DAO에서 아까 student DAO에서 익세션을 던졌으니까 이제 여기 try catch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DAO를 호출한 얘의 입장에서 익세션이 발생하면은 익세션이 발생 안 하고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스튜던트 리스트를 출력을 하고 익세션이 발생하면은 또 뭐 여기다 다른 에러 화면으로 간다든지 이런 처리를 여기서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 DAO의 리스트를 호출할 때마다 DAO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일일이 또 트라이 캐치를 또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물론 얘가 뭐 익세션이 발생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분기를 하거나 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편리한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익세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했다거나 여기에 대한 별도 처리가 필요 없이 뭐 그냥 로그 출력으로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프링의 AOP 같은 걸 사용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익세션을 처리하지 않고 전체 모든 컨트롤러에서 일률적으로 익세션을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이런 일일이 또 트라이 캐치를 하는 게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런타임 익세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런타임 익세션을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데이터 액세스 익셉션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에는 런타임 익셉션을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constructors from super class 여기에 체크를 해줍니다. Alt U 치면 되겠네요. Alt U 치고 그 다음에 Alt F를 쳐서 피니시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런타임 익셉션을 익스텐지한 데이터 액세스 익셉션이 만들어집니다. 이 익셉션은 그냥 이렇게 컨스트럭터만 다 슈퍼 클래스를 이용한 그런 컨스트럭터들만 다 만들어 놓으면은 익셉션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스튜던트 DAO의 리스트 스튜던트에서 이거를 잠깐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throw 하는 게 아니고 throw new 우리가 만든 런타임 익셉션을 던집니다. 이게 cause라고 여기 보시면 컨스트럭터 보시면 여기 throwable cause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되는 익셉션. 원인되는 익셉션을 여기다 넣어주고 이제 이 익셉션을 던지면은 이 익셉션을 캐치하는 데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런타임 익셉션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체크드 익셉션을 런타임 익셉션으로 감싸서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면은 여기서 SQL 익셉션을 이렇게 트라이 캐치할 던져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이니까 런타임 익셉션은 여기 메서드 시그너처에다가 이걸 throw 하는 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throws data access exception 이건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안 써도 던져지거든요. 런타임 섹션은 체크드 섹션은 반드시 이걸 써줘야 되는데 런타임 섹션은 안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그 리스트 EX using DAO에서 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SQL 익셉션이 아니고 데이터 익셉션이죠. 데이터 액세스 익셉션. 이 익셉션을 처리하고 싶으면 트라이 캐치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처리를 하지 않고 싶으면 그냥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게 런타임 익셉션의 장점입니다. 런타임 익셉션은 체크드 익셉션처럼 메소드를 호출하는 쪽에다가 그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그 익셉션을 처리하는 걸 강요하지도 않고 또 아무 익셉션도 발생 안 하면은 익셉션이 거기서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 익셉션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스튜던트 DAO에서 런타임 익셉션을 던져주면은 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트라이 캐치를 하든 안 하든 걔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프링을 만든 로드 존스는 체크드 익셉션을 싫어해요. 그래서 DAO에서 모든 익셉션을 다 런타임 익셉션을 던지는 걸로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스프링을 배우니까 로드 존스를 따라해서 모든 익셉션을 다 이렇게 DAO에서는 SQL 익셉션을 던지지 않고 런타임 익셉션을 던지는 걸로 다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AO의 다른 메소드들도 전부 데이터 액세스 익셉션으로 던지는 걸로 다음과 같이 바꿔놨습니다. 학생 한 건 줘야 하는 것도 그냥 여기서 학생 리턴 시키고 그쵸?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는 데이터 액세스 익셉션으로 던지고 여기도 상단에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학생이 추가한 것도 성공했을 땐 그냥 리턴을 시키고 실패했을 때는 또 데이터 익셉션 던지고 수정도 마찬가지고 삭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DAO에 있는 메소드들도 전부 다 이렇게 캐치해서 익셉션을 먹어버리는 게 아니고 DAO를 호출하는 쪽에서 익셉션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또 알면서도 또 트라이 캐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런타임 익셉션으로 다 바꿔서 던지는 걸로 수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제 아까 로제DB에서
JDBC에서 DAO로 모아놓은 우리 DAO 패키 바꿔놓은 요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이 DAO를 최종적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DAO로 이제 만들었는데 가만 보면은 이런 커넥션을 가져오고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리스트를 가져와서 또 rs.next에서 쭉 돌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SQL문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리턴 시키는 요 객체, 요 객체에서도 요 안에 들어간 요거겠죠. 요 객체 그리고 요 안에서 이렇게 매핑 시키는 거, 이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죠. 이게 만약 스튜던트가 아니고 볼드 뭐 게시판이다 하더라도 이런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고 요것만 달라진다라는 거죠. 요거랑 SQL만 마찬가지로 한 건 조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추가하는 것도 추가할 때마다 일일이 또 커넥션은 구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구하고 이렇게 또 파라미터 세팅하고 또 캐치하고 이런 문장을 다 써준다는 게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다 그 SQL문하고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 빼면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렇게 이 동일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 쓸 것이 아니고 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부분을 따로 함수로 빼주면 DAO로 만들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걸 따로 빼는 걸 이제 헬퍼 메서드, 뭐 보통 데이터베이스 헬퍼 메서드라고 그러고 데이터베이스 헬퍼 메서드를 써서 DAO를 바꾸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getter 이 조회보다는 이 추가 수정 삭제하는 게 훨씬 바꾸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볼게요. DB utils를 보시면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추가 수정 삭제하는 메서드 해갖고 SQL문 받고 파라미터를 점점점으로 받습니다. 이 점점점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메서드 업데이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에다 넣으면 SQL, 그쵸? 두 번째 인자부터는 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넣는 건 다 이 파람의 밸류처럼 돼요. 그래서 파라미스의 배열.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받을 때는 이 파람스를 배열로 취급하지만 인자를 호출할 때는 배열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인자를 쭉 나열하면 되죠. 그쵸? 인자를 나열하면 받을 때 배열로 받는. 그 보면은 SQL은 여기 prepared statement에다가 prepared statement 할 때 여기 SQL이 들어가고, 그리고 파라미터는 쭉 쓰면은 set params 해갖고 제가 이거는 다른 메서드에서도 같이 쓰기 때문에 이걸 빼놨는데 이거를 뭐 따로 안 빼면은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람스가 널이 아니면, 그쵸? 파라미터가 없을 때는 파람스가 널일 거고, 그쵸? 파라미터가 들어올 땐 널이 아니면은 이거를 0부터 파람 랭스까지 돌리면서 set 오브젝트 해갖고 여기다 돌려주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업데이트를 예로 보면은 그쵸? 이 업데이트 스튜던트라는 게 요게, 그쵸? SQL문 들어오고 이 파라미터 3개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넣어주고 여기 SQL문 들어오고, add도 여기 SQL문 들어오고 파라미터 넣어주고. 그래서 헬퍼 메서드로 우리가 헬퍼 메서드 이렇게 추가 수정 삭제하는 업데이트라는 헬퍼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면
실제로 DAO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add student도 dbutils.update. dbutils는 여기서 제일 위에서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넣어갖고 초기화를 시켜주고, dbutils 컨스트럭터에 보면은 그쵸, 여기 데이터 소스를 받은 거를 이제 멤버로 가진 다음에 요 데이터 소스로 모든 거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DAO를 만들 때는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 소스를 dbutils에다 넣어줘요. 그럼 dbutils에는 이 데이터 소스로 모든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add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어떤 경우에든지 dbutils에다가 업데이트 한 다음에요. 그쵸? 여기다가 SQL문 넣고 파라미터를 순서대로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까 보면 여기다 점점점 파람이잖아요. 점점점은 개수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라미터가 없을 땐 파라미터는 안 쓰면 되고, 파라미터가 한 개일 땐 하나만 쓰면 되고, 두 개일 땐 두 개 쓰면 되고, 세 개일 땐 세 개 쓰면 되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함수에서는 이 파람스를 배열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파라미터에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prepared statement. 그런 다음에 execute update를 리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dbutils의 헬퍼 메소드, 업데이트 메소드에 의해서 add는 이렇게 해도 되고, 업데이트도 이렇게 실행하고, 딜리트도 이렇게 실행하고. 그러니까 이 헬퍼 메소드는 dbutils의 업데이트라는 헬퍼 메소드는 실제로 스튜던트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 뭐가 오든지 항상 추가 수정 삭제는 이 업데이트 메소드로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헬퍼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처럼 이렇게 커넥션을 연결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트라이 캐치를 하고 이 세션 뭐 하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전부 생략할 수 있다. 다음에 이 한 건 조회하는 거, 이 부분도 조회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헬퍼 메소드를 만들어 볼 텐데, 이 조회하는 헬퍼 메소드는 추가 수정 삭제하는 헬퍼 메소드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매핑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매핑은 여기 보면 id, name, dpt 이렇게 이 오브젝트에 세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올지 모르면 세터가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리플렉션을 쓰면은 자동 매핑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리플렉션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이 리플렉션이 되는 마이베티스 같은 그런 그 ORM을 쓰면 해결이 되는데, 일단 우리는 그런 거 쓰지 않고 이 매핑하는 부분, 요 매핑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펑셔널 인터페이스, 어떤 기능을 함수로 넣어주는 이 부분을 함수로 넣어서 받게 하는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dbutils를 보시면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만들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걸 이해만 하고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dbutils는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butils를 직접 만드는 건 조금 지금 쉽지 않아요. 물론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이거를 이제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되게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dbutils를 보고 이제 우리 앞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DAO를 만드는 것만, 사용하는 것만 잘 하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이해는 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한 건 조회하는 메소드 보시면은 try부터 쭉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보면 요 세파럼스도 그거예요. 아까 요 부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함수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라서 사실 이것도 그냥 아까처럼 원복시켜 놓겠습니다. 파라미터 세팅하고
쿼리 실행하고 다 똑같죠. 그런데 이제 get은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스튜던트를 get할 때는 객체가 스튜던트여야 되고, 그쵸? 만약에 뭐 보드를 get할 때는 보드가 돼야 되고, 그렇게 호출할 때마다 그 바꾸고 싶은 거,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제네릭스잖아요. 그래서 제네릭스를 써갖고 실제로 여기다 제네릭스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네릭스에서 제네릭 메소드 할 때 배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제네릭이 들어오면은 이 제네릭스를 여기다 이렇게 제네릭 타입을 쓴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매핑하는 부분을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인터페이스를 받아갖고 그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함으로써 그 결과를 리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에서는 다시 한번 펑셔널 인터페이스 말씀드리면 보통 메서드의 인자로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나 오브젝트 타입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코드, 어떤 행위는 지금 메서드 인자로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메서드나 어떤 코드를 받고 싶을 때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메서드에 정의를 해주면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낸다. 그쵸?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파라미터를 받고 요 로우 매퍼라는 거는 그냥 쉽게 펑셔널 인터페이스 맵 로우라는 이런 그 메서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맵 로우를 메서드 하나밖에 없고 dbutils에서는 그쵸, 여기서 맵 로우를 해갖고 리턴을 시키고 실제로 DAO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쵸, getStudent DAO예요. 여기서는 이 로우 매퍼 이 매퍼를 지금 이거 어나니머스 클래스잖아요. 그쵸? 어나니머스 클래스로 이렇게 맵 로우를 여기다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예. 맵 로우를 구현을 하니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까 걸로 보자면은 여기서 그쵸? 예. 아이고 개수로 할게요. 개수 스튜던트에서 요 코드 자체를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그 로우 매퍼의 로우 매퍼의 로우 맵이라는 그 메서드를 통해서 여기다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호출할 때는 다시 한번 보시면 호출할 땐 이렇게 로우 매퍼, 그쵸? 그래서 매퍼는 new 로우 매퍼 한 다음에 이 로우 매퍼의 유일한 메서드 맵 로우잖아요. 이 맵 로우를 이렇게 구현을 해준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 요 매퍼 자체를 메서드로 넘겨주면 이 dbutils에서는 이 넘어온 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호출해 갖고 작업을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도 여기다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루프를 아까 여기서는 if, 그쵸? if였는데 if rs next였는데 여기서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루프를 돌리면서 리스트에다 add를 해서 그 다음에 리스트를 리턴을 시키죠. 그리고 요 맵 로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은 여기서 지정을 해갖고 그쵸, 넘겨주는 거죠. 일로.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사실 이 인터페이스 이름하고 메소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터페이스 이 메소드에 수행되는 이 동작 이거를 사실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램더 익스프레션, 그쵸?
램다 익스프레션을 쓰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부터 그쵸, 이만큼 메소드 통째로 이거를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넣어버리는데 넣을 때 이거 이 세션 던지는 건 필요 없고 이렇게 화살표 여기다 써주고 여기서는 또 타입도 사실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빼버리고요. 예. 이런 게 램다 익스프레션 사용한 거죠. 그쵸? 요거는 어나니머스, 이렇게 어나니머스 클래스나 램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건 사실 이건 동일한 동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좀 코드가 너저분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어때요? 우리가 아까 스튜던트 DAO 만들 때 했던 이 코드랑, 그쵸? 이 코드는 난잡하잖아요. 이 코드를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 수정 삭제는 훨씬 더 쉽게 바꿀 수 있다. 그쵸? 요거는 어나니머스 클래스, 요 램다 익스프레션 사용하는 거랑 어나니머스 사용하는 거는 둘 다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코드는 둘 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과제를 내주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했던 방식으로 dbutils는 제가 만들어 놓은 요 dbutils 그냥 복사해 가서 쓰시면 되고 DAO를 이렇게 요 dbutils랑 row mapper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DAO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요 utils 쓰고 row mapper 쓰고 여기서 이렇게 램다 익스프레션 쓰고 요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처음에 한 번에 보고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 다 들은 다음에 다시 코드를 자세히 보면서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받는 그런 예제를 한번 해보시면서 익숙해지면 되고요. 이 부분은 잘 이해 안 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여기, 그쵸? 이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책펄슨하고 그리팅하고 했던 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복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JDBC 조금 어려운데 JDBC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